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언론의 바람직한 행동으로 인해서 일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일본 니혼게이자 신문은 지난 7일 자사 CM 광고를 공개했습니다. 광고에는 독도를 지키는 군인지로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무척 바람직한 영상입니다. 그런데 영상이 공개되자 일 사회에서는 거센 비판 여론이 일었습니다. 영상의 제목은 세상을 바꾸자로 세계 각국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을 소개하면서 독도를 지키는 군인과 태극기가 나온 것입니다. 영상이 나간 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사회가 해당 신문을 반일 매체로 낙인 찍어버린 것입니다. 한 네티즌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다케시마를 독도라고 적고 버젓이 광고까지 실었다. 독도는 한국이 부르는 명칭이 아닌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후의 댓글은 더욱 가관입니다. 우길기를 세워도 모자랄 판에 태극기를 싣다니 이는 매국행위다. 많은 일 시민들은 해당 신문 측이 지면을 할애해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표현한 것을 해명하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신문은 당일 오후 8시쯤 동영상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공식 사과문을 실었습니다. 당사 CM에 일부 잘못된 표현이 있었다. 동영상을 바로 삭제했다. 확인 작업이 부족했다. 불쾌감을 드려 죄송하다. 과연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독도에 휘날리는 태극기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니혼게이자의 긴급한 반응에도 해당 영상은 이미 많은 공유가 이루어졌습니다. 일 시민들은 신문 광고를 한국에서 제작해왔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현재 일 사회에서 반일 신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리고 불매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3.1절 100일주년을 맞아 의미 있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계의 우리의 태극기를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이른바 태극기 오류 수정 캠페인이 시즌2를 시작합니다. 각국의 관광지와 호텔, 버스 등에 그려진 잘못된 태극기를 발견하면 사진과 함께 제보 메일로 보내주면 서경덕 교수님이 해당 기관에 직접 연락해 수정을 요구하고 새로운 태극기도 보내주는 운동입니다. 서 교수는 2015년 광복 70년을 맞아 시즌1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독일 프랑크푸르트 관광버스와 스위스 호텔 등의 잘못된 태극기를 바로잡는 성과를 낸 바 있습니다. 시즌2의 경우는 제보를 우선 받고 내년 3.1절까지 집중적으로 시정 작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의 태극기 오류도 바로잡아 나갈 예정입니다. 서 교수는 독도의 동도와 서도 사이의 대형 태극기 전시, 런던 피카디리 서커스의 태극기 광고, 국가대표 장민환과 함께하는 올바른 태극기 그리는 방법 영상 제작 등 대한민국 태극기를 국내외에 널리 알려왔습니다. 닥터시다TV도 응원합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호주, 브라질을 포함해 주요 11개국 또는 주요 12개국으로 확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은 빼고 가자는 것. 유력 국가들의 힘을 빌려 코로나 경제 위기를 탈피하려는 트럼프의 계획에 아베가 제동을 건 것이다. 지난달 28일자 기사 1번 확대된 G7의 한국 참가 반대, 대중, 대북 외교 우려는 일본 정부 고관이 이 정부에 대해 한국의 참가를 반대한다는 생각을 전달했음이 27일 밝혀졌다며 중국이나 북조선의 외교적 자세가 G7과 다르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골격의 유지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이 끼게 되면 G7이 북한, 중국에 대해 일치된 입장을 취하기 힘들다는 우려를 미국에 전달했던 것이다. 일본 정부가 그런 요구를 한 배경에 관해는 일본 측의 대응에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G7에 참가한다는 외교적 우위를 지키려는 생각도 있다면서 아베 신조 수상의 의향에 입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G11 혹은 G12 참여는 한국의 국제적 발언권과 위상을 높인다. 그래서 한국에 당연히 이로운 일이다. 그래서 아베 신조의 견제는 한국인들을 불편하게 만든다. 권력은 부모, 자식 간에도 나누지 않는다고들 한다. 권력을 자식에게 넘겨주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아도 지금 당장 자식과 공유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다. 같은 혈육 간에도 이 정도이므로 남남 간의 권력을 나누는 일은 한층 더 힘들 수밖에 없다. 미국의 뜻밖의 행동. 흥미로운 건 매우 이기적인 미국이 지난 47년간 세계 경제 리더십을 남들과 공유해왔다는 점이다. 미국의 리더십 공유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확대됐다.
1973년 제1차 오일 쇼크를 계기로 영국, 프랑스, 서독, 일본과 5개국 재무장관 회담을 열더니 1975년 제2차 오일 쇼크 뒤에는 이를 G5 정상회의로 격상시켰다. 이 기구는 이탈리아, 캐나다의 참여로 1976년에는 G7으로 확대됐다. 소련 붕괴로 미소양극 체제가 무너진 뒤인 1997년에는 러시아의 참여로 제2로 커졌다. 다만 G8이 등장한 뒤에도 경제 분야에서는 G7이 계속 유지됐다. G8은 주로 정치 분야에 국한됐다. 하지만 2014년 러시아의 크림 반도 합병을 이유로 G8은 없어졌다. 한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은 프랑스의 제안을 받아들여 G20을 출범시켰다. G7에 더해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사우디, 터키, 남아공, 러시아, EU 의장국,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호주가 이에 참여했다. 2010년 기준으로 이 20개국은 세계 인구의 3분의 2, 세계 국내 총생산의 85%를 차지했다. G20을 통한 리더십 공유는 성과를 산출했다. 기자들인 송기로, 김춘동, 권소현, 양미영의 등 제1차 워싱턴 G20 정상회의 결과를 두고 이런 공조를 통해서 동시에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면서 얼어붙은 금융시장을 녹였고 그 결과 시장 심리도 상당히 안정됐다고 평가한다. 제2차 런던 정상회의 결과에 관해서는 일단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고 그 기준도 GDP의 2%까지 늘리자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한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G5, G7, G8, G12 이처럼 세계 경제의 돌파구 무색에 기여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여타 분야에서는 권력 독점욕을 보이는 미국이 왜 경제 분야에서는 리더십을 나누어 가지려 애쓰는지를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다. 달러와 금. 결과적으로 미국은 G 뒤의 숫자를 계속 늘려야 하는, 굳이 표현하자면 GN 체제를 계속 확대해야 하는 절박한 사정이 있다. 만약 1970년대 초반의 달러 가치가 안정적이었거나 미국의 금보유량이 넉넉했다면 미국이 G5로, G7으로, G8으로, G10으로 계속해서 리더십을 떼어줄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GN 저변의 달러와 금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미국은 경제 부문에서만큼은 세계 1위를 유지했다. 이로 인해 미국 정부의 지갑이 두둑해졌지만 머지않아 이 지갑은 홀쭉해진다. 대규모 전쟁들이 원인이었다. 2002년 화폐 가치로 환산할 때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 때 투입한 전비는 1900억 달러로 GDP의 24%였다. 이에 비해 제2차 세계대전 때에는 GDP의 130%인 2억 8,960억 달러, 한국전쟁 때는 15%인 3,350억 달러, 베트남 전쟁 때는 12%인 4,940억 달러를 쏟아부었다. 이는 전투에 투입한 비용이므로 그 외의 컷까지 합하면 몇 곡절이 될 것이다. 최강국으로 등극하는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 미국이 전쟁터에 돈을 쏟아붓고 이것이 달러 가치를 떨어뜨려 생긴 결과는 1944년에 성립한 브레튼 우주 체제의 몰락이다. 브레튼 우주 체제에서 세계는 달러를 기축통화로 인정했다. 달러를 갖고 가면 미국이 금으로 퇴환해주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안심하고 달러를 받을 수 있었다. 종이 조각에 불과한 달러가 이런 대우를 받은 것은 미국의 금보유량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달러가 전쟁터에 마구 뿌려지면서 이를 금으로 바꿔줄 수 있는 미국의 여력이 떨어졌다. 그러자 이를 눈치챈 프랑스 정부가 달러를 들고 미국에 가서 금을 찾아갔다. 다른 나라들도 이 대열에 가담하면 미국의 금보유량이 바닥나고 그렇게 되면 달러 제국의 운명이 그대로 끝날 가능성도 있었다. 이를 막고자 미국 닉슨 대통령이 선택한 방식은 한마디로 배짜라였다. 한국 광복절인 1971년 8월 15일 텔레비전 화면에 나타난 그는 미국은 일시적으로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는 충격적인 선언을 발표했다. 달러를 금으로 퇴환해줘야 할 책임에서 미국 스스로 광복한 것이다. 닉슨이 말한 일시적으로는 49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닉슨 쇼크로 조성된 달러 불안정은 중동 산유국들을 불안하게 했고 이는 그들이 값을 올리도록 하는 원인이 됐다. 제1차 오일 쇼크는 이로 인해 발생했다. 달러 제국의 몰락을 모면하고자 미국이 짜낸 또 다른 아이디어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협력이다.
미국은 사우디 유전지대를 적대 국가들로부터 더욱 더 안전하게 지켜줌으로써 사우디 왕정 체제를 민주주의 시대의 도전으로부터 보호해주기로 했다. 대신 사우디는 달러로만 석유 거래 대금이 결제되도록 하는 시스템에 정착에 협조하기로 했다. 이 합의는 1975년에 결실을 맺었다. 석유 대금을 달러로만 결제하기로 하는 석유 수출국 기구의 합의가 이해에 도출됐다. 용도 폐기될 뻔했던 달러가 상유국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1970년대 중반 이후로 미국의 세계 패권은 달러의 지위 유지라는 기존 조건에 더욱 더 의존하는 한편 달러와 석유의 안정적 연계라는 조건에 새롭게 의지하게 됐다. 미국이 1973년부터 지엔을 확장해온 근본 동기는 그런 조건들의 유지에 있다. 자국의 힘만으로는 달러, 가치와 경제 패권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세계 경제 위기의 공동 극복이라는 대명분 하에 경제 선진국들을 협력자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풍창. 지엔은 또 다른 면으로도 미국의 이익이 됐다. 정확히 말하면 미국 자본가 기업의 이익이 됐다. 그것은 기업 자율성의 극대화와 국가 공공기능의 극소화라는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팽창을 도왔다. 1968년 연초부터 미국이 베트남 전쟁의 수렁에 빠진 것과 때를 같이해 기존 세계 질서에 저항하는 68혁명이 프랑스에서 시작해 유럽과 미국으로 번져갔다. 이는 신자유주의 지배체제에도 위협이 됐고 이에 맞서 신자유주의를 공고히 하기 위한 미국의 방어가 1970년대에 본격화됐다. 신자유주의에 저항했던 사회당 출신의 프랑스와 미테랑 정권이 임기 초반의 뜻을 꺾음에 따라 1980년대 전반부터는 이 미국식 자본주의가 북반구에서 대세로 자리잡게 됐다. 지엔에는 그와 같은 신자유주의 코드가 내포돼 있다. 2014년 겨울호에 실린 정병기 영남대 교수의 논문 국제금융 질서와 G2 미국 패권과 G7 집단 헤게모니의 포스트 G7 체제는 G10의 구조는 미국과 내륙 유럽의 갈등 속에서 미국의 패권과 G7의 집단 헤게모니를 지속시키는 외연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그 활동은 G7 국가들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확산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한다. G7과 G20 양쪽 다 미국 등의 국익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G7이든 G20이든 G11이든 한결같이 미국의 이익에 공모하고 있음을 뜻한다. 다른 나라들에도 어느 정도 이익을 주기는 하지만 경제 방면에서 팍스 아메리카나의 영속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지혜는 친미 진영의 이익을 위해 세계 경제를 재편하는 데 이용됐다. 그래서 미국의 적대 진영은 참여할 수 없었다. 즉, 지혜는 미국의 적대 진영을 고립시키는 데도 활용된 것이다. 또 중국을 빼놓고 세계 경제를 논할 수 없는 지금 상황에서 한국, 인도, 호주의 참여를 저울질하는 것은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는 시선을 더욱 더 짙게 만든다. 중국에 대한 풍창을 막으려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한국, 인도, 호주는 주요 길목을 지키는 국가들이다. 이 나라들을 경제 분야의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 끌어들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세계 경제의 가장 바람직한 구도는 세계적 합의에 기초한 기구에서 세계 경제를 논의하는 것이다. 정치 문제는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하면서 경제 분야는 미국이 선정한 소수 국가들만 모여 논의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지엔이 경제 분야에서 안보리 상임 이사국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결정이 국제적 정당성을 가지려면 참가국의 선정의 민주적 절차가 필요하다. 한국을 빼야 한다는 일본 측의 요청에 대해 미국 측은 트럼프스가 최종 판단한다고 응답했다고 은보도 했다.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국제회의에 참가국을 트럼프스가 임의로 결정하는 지금 상황은 미국 지배체제와 지엔의 모순을 드러낸다. 미국이 한국을 지엔에 참여시키는 문제를 고민하는 것은 한국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지만 이 체제가 주로 미국의 이익에 공모해왔으며 미국과 적대국을 갈라놓음으로써 평화를 저해할 뿐 아니라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채 미국의 일방적 주도로 운영돼 왔다는 점을